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10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대선 전국, 특히 국민의힘 안에 경선 중이죠. 경선 중인 국민의힘 안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서 술술 푸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정치 전문 기자 한 분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김경국 국제신문 선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정치부 기자 한 32년째 하고 있는데 김경국 기자도 서울 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청와대를 계속 출입했는데 정치부 기자 얼마나 하셨죠? 저 원래 꼭 30년째입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합하면 62년을 환갑입니다. 그동안 그러니 이 국회 출입 오래 하셨고 그리고 청와대도 출입을 했죠. 예, 청와대도 출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을 저 같은 경우는 대선을 채워보니까 6번 치렀습니다. 아마 대선 치른 횟수는 같을 겁니다. 92년 대선이니까. 특히 네. 이 92년 대선 때는 그 김영삼 후보 그 출마를 했었죠. 김대중 후보. 네. 그래서 그때는 국제신문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영삼 후보 취재를 그때 전담을 해서 했고, 자, 지금도 여전히 뭐 현역입니다. 현역이 지금 국회에도 출입을 하고 정치 현장을 뛰고 있는데, 자, 그렇게 풍부한 정치부 기자 경력으로 판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홍준표 양강 대결인데, 지금 뭐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책임 당원 투표 50%이기 때문에, 자, 이 한쪽이 서로 유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아무래도 당원, 특히 예. 요즘 근래 들어서 현역 의원과 전현직 의원들이 예. 많이 합류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당원들에서 강세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아마 책임 당원들의 경우에는 본선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을 우선 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당 지도부도 일사불란하게 후보를 위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입소선명한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워낙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불호가 네. 뚜렷하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과도 입당 과정이나 뭐 그 중간중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좀 불협화음도 있었죠. 그렇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예. 결의 순간에 왔다 했다가 여러 가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 부분 또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마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미리 모시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네. 이 부분은 전략상 미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가령 후보가 됐다 쳤을 때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뭐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으로 볼 때는 큰 이익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되더라도 원팀을 만들려면 홍준표 후보를 그렇죠. 모셔야죠. 예. 홍준표 후보를 모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워낙 사이가 안 좋죠. 상극이죠. 본인이 뇌물 받은 거 홍준표 검사가 그때 자백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죠. 복당도 허가를 안 하고 그랬죠. 복당도 허가를 안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홍준표 후보가 복당 신청조차 아예 안 했죠.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상극인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에 홍준표 패자, 만약 졌다면, 경선에서 졌다면, 홍준표 후보가 합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보통 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협화음들 같은 것을 후유증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딱 앉혀놓으면은 홍준표가 그 밑에 선대위원장으로 못 가죠. 못 갈 분들은 이제 또 민주당처럼 뭐 상임고문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만약에 합류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식의 좀 어정쩡한 합류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낙연 있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문으로 그냥 해서 뒤로 물 안 넣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경우는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안 찍고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꾸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홍준표가 경선에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일부 좀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못해 고문받고 이러면은 그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모양새가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가령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가상하면은, 예. 그때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린 상태면 홍준표 후보죠. 그때는 후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럼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당 내분이 좀 다시 또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당선이 되든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미리 얘기하는 듯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란의 여지를 오버페이스가 아닐까. 있고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겼네요. 예, 설령 하더라도 그건 후보에게 맡겨야 돼요. 후보의 그렇죠. 역할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보면 뭐 대선 경선하면 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도 하는 것이지. 가령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송영길이 데리고 오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너무 어떤 당의 질서 이런 것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일종의 당권 사유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식의 가는 것이 좀 상당히 리스크가 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홍준표 리스크가 진짜 발생을 할 수가 있네요. 홍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후보의 몫으로 남겨야 될 후보의 공간인데 후보의 공간을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서둘러서 침범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 좀 유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되는데 자 이준석 대표는 또 최근에 또 논란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선 때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4군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네. 4군데가 서초갑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서초갑 그리고 청주 상당 또 경기 안성 그리고 종로 그리고 그리고 대구는 지금 아직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태가 수리가 안 됐죠. 수리가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수리된다고 봤을 때 현재까지 5개죠. 5개인데 자 이것도 지금 지도부가 침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대선 때 같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종로, 서초 이런데 서초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거기서 같이 가야 됩니다. 후보와 같이. 그래서 후보가 오히려 이 대선 후보가 같이 본인의 러닝메이트로 뛸 사람들이니 그렇죠. 본인이 그 대선 후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벌써 입도선멸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종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종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로를 자기는 상계동 사람이다. 상계동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데 저 종로 출마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저께는 내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출마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또 어젠가요? 원래 그런 생각은 아니었다. 또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는데, 어쨌건 자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이, 벌써부터 대선 이후를 겨냥한 자기 정치를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준석은 당 대표죠. 이준석뿐이 아니고, 다른 지도부도 지금 지금 원팀이 돼서 지금 무조건 경선에서 이긴 후보에게 모든 힘을 실어줘도 정권 교체가 될까 말까 한데 자기가 욕심 차리는데 바쁩니다. 최근에 당협위원장이 빈 4곳에 대해서 공모를 했죠. 강진을, 서초갑, 청주 상당, 김해을 이렇게 했는데 자 서초갑 같은 경우는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얘기는 보수의 심장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침을 바른다. 지금 윤희숙 의원이 있던 의원직을 하던 지역구라서 그런지 또 여성 후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죠. 예.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런 분들하고 뭐 더군다나 수초는 조은희 수초구청장이 또 오랫동안 틀을 그렇죠. 닦아온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 뜬금없다고나 할까 외부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수초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텃밭 중에 텃밭이죠. 그래서 대선 때 서로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초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해야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서둘러서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미경 그 지도부죠. 최고위원인데 원래 지역구는 수원이죠. 수원인데 갑자기 여기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하니 최고위원회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전희경 의원도 어디 지역구가 있죠? 전희경 의원은 동부, 미추홀. 인천 미추홀의 당협위원장일 텐데 여기도 전희경 의원이 지금 그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니 여기도 지도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희경 의원이 전희경 의원.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서초에 조직책을 신청할 경우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중이 있든 없든 간에 김기현 그렇죠. 원내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죠.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피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정권 교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내 밥그릇부터 뭐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는 올와 나신 게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등은 무의미하거든요. 무조건 이기는데 집중해야 되고 이겨야만 또 선거에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도 또 길이 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일단은 이기는데 집중하고 이기고 난 뒤에 내부 밥그릇 싸움은 이기고 난 이후에 할 일이거든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때 많이 출연을 하셨죠. 상도동. 상도동계 이 사람들이 YS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죠. JP가 진짜 내부적으로는 알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선 과정에서는 끝까지 JP를 안고 갔죠. 끝까지 안고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요. 끝까지 안고 갔다가 대선 승리 후에 그때 제 기억에는 JP가 당 대표할 때입니다. 대표할 때인데 그때 뭐 최영우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대표실을 들락거리면서 압박을 했었죠. 나가라고. 참다 못한 JP가 결국은 나가서 자민련을 창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또 뒤에 또 자민련이 또 성공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그 동교동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이 사람들도 권노갑 전 의원 등이 동교동 핵심 멤버들은 맞아요. 기억납니다. 백이종군 우리는 뭐 그 어떤 임명직은 우리가 정권을 창출해도 우리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장관이라든지 뭐 기관장 이런 거 안 맡겠다. 그래서 일종의 백의종군을 선언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창출했고요. 친박계도 뭐 마찬가지고 집권 후에 여당 핵심 세력이 분화하는 것은 이거는 숙명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숙명인데 그 분화는 그 집권 일단 권력을 가지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얘기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니까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금 벌써 너무 이길 수 있다고 너무 자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직 한 넉 달 반이 남았어요. 대선까지 넉 달 반이 남았으면 지금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제 느낌에는 지금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이상은 앞서야 될 겁니다. 경험상. 그렇죠. 한 20% 이상은 앞서야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도 아니고 뭐 뒤질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선거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때는 박영준 후보죠. 후보가 많이 앞섰죠. 그렇죠. 김영춘 후보보다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잡음이 생겼었거든요. 쟤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뭐 로얄 패밀리다. 쟤는 저쪽에 뭐 모 의원 모 중진 정치인이 이너서클이 따로 형성이 되는 모 거죠. 중진 정치인이 데리고 그쪽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워낙 이제
갭이 컸으니까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그럴 계제가 전혀 아니고 또 설령도 앞서고 있다 치더라도 징검다리도 돌다리도 건너서 그렇죠. 건너야죠. 예, 예. 그럴 타이밍인데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부자가 아닌데 몸조심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 자기 몸 챙기기죠. 자기 챙기기. 그러니까. 네, 벌써 뭐 부자 된 줄 알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무리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해도 이 후보들이 제대로 된 후보가 안 나오고 또 후보가 나왔어도 서로 분열이 되고 하면은 필패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어떤 보궐선거에 당 지도부가 뭐 군침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미리 뭐 내정을 해놓고 갈등의 요소를 남기는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김경국 국제신문 선임기자, 정치 전문기자, 30년 정치부 경력의 김경국 기자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제밥에만 관심 많은 당 지도부, 특히 이준석을 비롯해서 그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둘 합하면은 정치부 경력이 60년이 넘습니다. 그럼 혹시 또 60년이 넘는 정치부 경력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잘 못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앞으로 자주 김경국 선임기자를 모시고 이 여의도의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